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구론과 가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백이 숙제 두 해 다 슬픈 이야기였죠. 때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오늘은 관한 열전이라고 그래서 관중과 안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때를 잘 만났어요. 그죠? 시간도 좋은 사람, 좋은 때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달리 좀 더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린 선생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관한열전은 사실은 굉장히 이야기가 긴데 그 사기 영선에서 사마천의 또 사기 열전에서는 그 분량이 좀 다른 것보다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마천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 네. 아는 얘기는 책에 있는 얘기는 안 적었다. 네, 그냥 잘 모르는 얘기, 그런 얘기만 적었다. 실제로 보면은 안녕 같은 경우는 안자춘추를 보시면은 네. 엄청난 말이 많고 그 이야기들이 많은데 정말 간단하게 두 사람은 그렇게 네. 그 두 사람의 그 업적에 비해서는 양이 너무 작죠. 너무 간략하게. 네. 그래서 사마천은 이제 그 평에서 그렇게 적어놨죠.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이 많아서 전해오는 책도 있고 관자도 있고 안시춘추도 있고요. 그래서 안자춘추. 그래서 잘 듣지 않은 얘기를 여기다 적겠다. 이제 이렇게 예. 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한열전에서 선생님은 딱 포인트를 두 가지로 적어놨네요. 짧은 인생길에서 친구는 영원하다. 그다음에 진사, 진충, 그다음에 태사, 보가. 이것은 각각의 저 사람들 대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윗단원은 관중을 대표하고 아래는 뭐 이제 나아가서는 조정에 나아가서는 예. 한번 해석해 주실래요? 이게- 나아가서는 네. 이게 요즘 소위 말하는 그 진충보국이란 말이 네.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보시면은 네.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하고 예. 물러나서는 예, 여기 이제 발전은 이제 국어로 바뀌었는데 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딱 한 글자만 다르군요. 진충보국에서 진충보가라 해도 말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출사에서는 충성을 다하고 네. 물러나서는 항상 과오를 갖다 고친다 그런 허물을 뜻이거든요. 깁는다 뭐 이런 뜻이군요. 군자의 생활 태도로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지금 8글자잖아요. 저것은 효경에서도 보이고 예. 또 뭐 다른 여러 서적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신화의 돌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꼭 저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유명한 사람들 얘기 나올 때 저 8글자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내용을 보시면 제일 초점 어디다 주신 거예요? 춘추시대에 부강한 제나라를 만들어냈다. 관중과 안영이 둘 다 제나라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춘추시대의 제나라 사람인데 연대 차이는 거의 뭐 90년, 100년 차이가 난다고. 100년 정도 되는데 네, 네. 예.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진시황이 전국 출용을 다 끊고 천하 네. 통일을 할 때 마지막에 망한 나라가 제나라입니다. 네. 그럼 엄청 오래 네, 엄청 오래 버텼어요. 갔죠. 네. 그게 칠용 이제 전국 유궁이겠죠. 그 중에서 네. 제나라가 제일 오래 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던 그 밑바탕이 바로 이 두 사람이 그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에 네, 이게 두 사람이 가능했다는 기반을 겁니다. 닦았고. 예. 그리고 원래 제나라는 강태공이 봉토로 받은 나라죠. 예. 그러니까 강태공으로부터 이어진 그런 그 뭐 기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면면이 이어져 오다가 관중 때에 한번 크게 흥하고 나라가 그죠? 그렇습니다. 아주 패자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영은 때는 좀 불하죠. 춘추시대 말기쯤 가서 제 나라가 관중 사회에 많이 이제 좀 약해졌을 때 그래도 이 나라를 이제 잘 버튼 그런 재상이 되겠습니다. 둘 다 명재상으로서 제 나라가 그렇게 오랜 기간 춘추시대부터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된 재상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면은 안자는 검소하고 또 관중은 예, 뭐 하여튼 이거는 태소공 자서에 나와 있나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자는 안자는 사기 일전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마천이
가장 존경의 사람이 이 안영입니다. 네. 안영이고 네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교에도 나와 있지만은 공자는 관중을 그렇게 호의적인 면으로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적이 대단한 거는 맞다. 네. 업적이 대단한 건 맞지만은 그렇게 뭐 전폭적으로 요즘 말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낸다든지 지지나 그러지는 자기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네, 인물은 아닌 알았다는 것으로 겁니다. 받겠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제왕공은 폐업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 사기에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로 제왕공의 능력도 있고 그런 네.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왕도로 이끌지 않고 패도로 이끌었을까 관중은. 그래서 좀 더 해서 왕도로 밀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일 텐데 또 제한공은 또 술도 좋아하고 아마 그랬죠? 할 거 다 하면서 제한공하고 관중은 둘 다 할 거 다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택이고. 네. 근데 이 사람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 경공은 그냥 술집을 네. 차릴 만도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그래도 안영 덕택에 나라는 잘 다스리고, 네, 안영이 그 제 나라의 영공, 장공, 자 경공 세 사람을 모셨는데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정말 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잘했느냐? 안영이 말을 하면은 거의 다 따랐다는 네, 겁니다. 다 따랐죠. 예, 그래서 그나마 제 나라가 버텼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그 불단의 씨앗을 남겨놓는 바람에 결국은 네. 제 나라는 안영이 죽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이제 원래 이 제 나라는 강태공의 나라였는데 네. 이 성이 강씨가 아니고 이제는 이게 전시로 바뀌는 겁니다. 전시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네. 이걸 소리 강제라 그러고 이걸 전제라 그러는데 뭐 말만 제 나라지만은 실제로는 왕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아, 그렇죠. 나라가 바뀐 거죠. 근본이 바뀌었다고 네. 볼 수 있죠. 네, 예, 네.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경공은 나라를 이 다스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안영의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안영의 말을 잘 들어서 네. 백성들이 편안하고 정치의 가장 핵심은 그 백성을 편안하게 하면서 부국 강병을 이루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관중과 안자에 의해서 이렇게 실천될 수 있었던 것, 둘 다 실용주의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특히 중요한 게 결국 이 제 나라라는 그 국가는 네, 이 결국 안영과 관중이라는 인재 등용을 잘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버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어떤 인재를 등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한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이쪽에 있는 진시황의 그 진나라는 정말 원래 그 책에 보면은 진나라는 유교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유학자가 네, 막 그런 정도였는데 나중에 과감하게 다른 나라 인재를 엄청 받아들인 겁니다. 그 진나라에서 그렇죠. 이름을 떨친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범수가 그때 그렇고 네. 뭐 장이도 그렇고 막 거의 다 보면 다 외국 사람들이 그 진나라가 그랬다고. 원래 서쪽 아주 변방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원 문화랑 이렇게 뭐 접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인재들이 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대우를 해주니까 가겠죠. 거기 거쳐서 나온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각각 또 재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마치 많았죠. 네, 한국에 뭐 어느 모 그룹을 연상을 시키는데 네, 그런 식으로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기는 그만큼 인재가 중요했기 때문에 네. 각국에서 인재를 등용하려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네, 겁니다. 모든 시대의 인재는 필요한데 난사에는 더욱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두 사람은 외유내강이라는 겁니다. 특히 안자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많은 그 일화를 남기면서 네, 그냥 예. 사람을 반하게 만들어요. 참 공자님이 좋아하실 만해요. 그야말로 이제 그 외유내강. 네. 예. 저는 딱 안자하면 떠오르는 게 외유내강.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관중입니다. 네, 관중하면 떠오르는 게 무조건 관포지교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학생도 아는 단어가 관포지교입니다. 네, 네. 이름은 이오이군요. 네. 네, 관이오. 관- 네, 이호 영상 사람이다. 하남성 그러더라고요. 영수가에 살았다는 네. 거군요. 네, 오늘 보시면은 이제 제왕공을 춘추 5패 흔히 말하는 그게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설명드려야 될 게 사람들이 막 이 춘추 시대, 전국 시대, 네. 그다음에 좀 서주, 동주 이렇게 하면 막 헷갈리죠. 헷갈려 많이 하시더라고요. 헷갈리죠. 예. 그런데 원래는 이 이제 두 나라가
이게 쭉 있으면 주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게 쭉 잘라가지고 이제 여기가 서주 이게 이제 동주가 되는 겁니다. 동주 네. 동주가 되고 또 이 시기를 잘라가지고 요걸 춘추라 그러고 네. 요걸 전국이라 그러는데 네. 요 시기는 이제 우리 공자님이 사셨던 동네. 예. 요 동네는 우리 맹자가 살았던 맹자님. 동네, 네. 살았던 동네 이렇게 되는데. 공자님은 되는데 맹자님은 잘 안 되네요. 예. 네. 근데 그럼 주나라는 한 요때쯤 가서 망합니다. 주나라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21년 진시황이 진시황이 이제 통일할 때. 예, 통일하면 고한 30년 전에 네. 실제로 주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왕이 저기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실 때 보면 제가 항상 저는 이게 춘추 이렇게 하면 이 시기를 말하는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말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춘추는 이제 패도가 성행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렇죠. 전국 시대에는 패도보다도 또 좀 떨어지는 그 웅의 정신 예. 그죠? 그게 그래서 이제 전국 칠웅이라 하고 춘추 오패라고 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서주하고 동주 서주 시대 때부터 쭉 이렇게 진행될 때 서주가 중간에 망해서 이제 동주로 쫓겨났을 때요. 그때부터가 이제 춘추 시대라는 춘추가 거잖아요. 이제 시작이 돼. 춘추 시대가 시작이 그러니까 춘추 됐죠. 오패라고 보통 역사에서는 말하지만 사실은 그 패자라는 뜻이 그 어떤 그 제후들을 모아서 해명을 결성하고 그걸 주도하는 사람을 그 패자라고 했다고 해요. 예, 그렇게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로 치면 또 이 외에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어뜸으로는 재환공을 치죠. 첫 번째 하기도 했지만 또 9번이나 그 해명을 주도를 했다고 했죠. 해요. 예. 그래서 제한공을 춘추 오패에서 으뜸으로 보고 항상 끼이는데 이제 여기 선생님 이게 기록해 놓으신 대로 진문공, 초장왕, 그다음에 오나라 합녀, 그다음에 월왕 부천 거기에 이제 또 초장왕 대신에 진문공을 넣기도 하고 또 합녀 대신에 그 아들인 부차를 넣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금씩 그 오패를 규정하는데 나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집우이 해서 집이란 말인가요? 네. 그 전에 이제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이 춘추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네. 춘추 시대는 예를 들어 전쟁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나라가 B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냈다. 그래도 그 나라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사직을 남겨주고 재산은 계속 지내게 네, 하고 네. 나라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시기는 이 주나라라는 천자가 있기 때문에 천자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자기가 나라를 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국식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내 거다. 이기면은 내 병합해서 거다. 다 가져가는 네. 겁니다. 네. 그만큼 이 무도하고 힘든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5명의 왕이 천하의 패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춘추 오패인데 거기서 그리고 큰 나라가 12개, 뭐 작은 나라까지 하면 100개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공자 춘추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기에 36명의 나라가 없어지고 네, 예,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 오패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거면 각 나라들이 모여서 자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고 이제 맹세를 하는데 그때 그 맹세를 주도하고 이게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패자인데 그때 할 때 뭐 그 명령을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이 소 기를 갖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네. 같이 다 나눠 먹겠답니다. 나눠 먹기도 하고 입술에 바르는 의식도 하고 뭐 네, 그랬다고 해요. 한데 네. 그때 그래서 그- 집이가 네, 소기를 잡는다. 집우이. 네네. 그래서 이걸 갖다 하는 사람을 이제 이걸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제 패자죠, 패자. 네. 그런 성스러운 의식을 자기가 거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안 씁니다만은 한 번씩 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세력의 집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모임에 다 주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막 집이 또 소우를 넣어가지고 뭐 지부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흔히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네. 역사적으로 이런 전례가 있는 겁니다. 전거가 이렇게 됐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관중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안녕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역사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네. 별로 없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이제 사적들을 들춰 보면은 춘추 오패의 첫 번째 주자를 만들었다. 그다음 이 사람이 정치에서 말하는 거는 항상 주는 것이 얻는 것이다.
네. 주는 것이 네. 아니고. 그다음에 이분이 관중이 그렇게 칭송을 받는 이유가 정말 그 당시로는 특이하게 이 경제 감각이 경제 정책을 아주 뛰어났다는 잘했습니다. 겁니다. 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물가 네. 정책이라든지 이 경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신 분이었는데 그 말이 잘 드러나는 게 요겁니다. 창고가 가득해야 예절을 알고 먹는 게 풍부해야 염치를 난다. 네. 이거는 관자의 목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목민에. 네. 목민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그 잘 아는 그 정작용 선생의 목민심서 네. 할 때 이 목민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백성을 기른다는 거죠. 네. 예, 백성을 어떻게 기르는가? 창고를 가득 채워서 예절을 알게 하고 먹고 입는 것이 풍부하면 명예와 치욕을 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이 법도를 잘 세우면 육친이 결속을 잘하고 나라의 사유가 그 예의 염치 사유가 바르게 되면 바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멸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이 사유를 했는데 사유 이제 예의 염치인데 네. 여기서 아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예의고 네. 이게 이제 염치인데 네. 관중이 그려놨습니다. 보면 뭐라 하냐 4개 중에서 하나가 기울면은 나라가 이렇게 위험해지고 위험하고 그다음에 두 개가 없어지면은 나라가 기울어지고 네. 3개가 없어지면 나라가 뒤집힌다. 네. 그리고 4개가 없어지면은 결국 그 나라는 그 나라는 망한다. 망하게 되는 것이다. 네. 예. 1, 2, 3단계는 그나마 고칠 희망이라도 있는데 4단계까지 가버리면은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3단계도 위험하죠. 뒤집혔으니까. 그렇죠. 뒤집혀서 네. 또 그 개혁이 되고 희망의 불씨가 조금은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당시로는 정말 보기 드문 감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 정책이나 나라 정책, 이렇게 국가 시책 중에서 관중의 이 정치를 실용주의의 첫째로 보기도 예. 하고 또 원래 강태공을 그렇게 보는데 그 강태공의 그 기본 저기에다가 관중이 이론을 결합시켜서 실천을 한 실용주의. 그래서 이 경제 정책 이런 거는 나중에 등소평도 많이 본받았다고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신문에서 본 예,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어느 책에 본 얘기인데 두 나라가 다 이제 그 하나를 물리치고 난 뒤에 분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했는데 주 문왕 문왕의 동생 무왕하고 이제 이게 강태공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네. 나라를 강태공 보고 나라를 뭘로 다스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쭉 한 결론은 효율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하니까 그 문왕 이야기를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거다. 결국 나중에 이제 제 나라로 강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강태공이 물어보니까 이쪽에서 대답하기를 인과 의로 이렇게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네. 절대 강한 나라가 안 될 것이다. 그게 결국 노나라입니다. 네. 노나라는 평생 동안 강자가 되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낑겨서 살아남기 네. 바빴죠. 이게 뭐 하나의 여담인데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관중하면은 뭐 무조건 생각나는 게 국문학생도 아는 얘기죠. 관포지교. 네, 관포지교. 네, 이거 뭐- 관중과 포수과의 이야기. 네, 그 우정의 아주 으뜸이죠. 그 우정 이상의 우정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정도 우정이라고 범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정도로 갖다가 진짜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까? 예, 그거 평생 지기 저런 사람 평생 못 만나죠. 이 둘이 친구인데 아까 그 관중 얘기 여기서 볼 때 관중이 가난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답니다. 그 장사를 했는데 그 관중이 구화를 가져가고 많이 가져갔다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또 구화를 가져갔어요. 그 관중이 네. 많이 가져가고 포수가는 항상 덜 가져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그 막 비난도 받고 그래도 포수가는 이런 일들 다 꿋꿋이 견뎌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이것은 사기 영선에 사기에 나와 있는 그 그대로입니다, 순서대로 이거는. 했죠. 예. 뭐 장사를 했는데 많이 가져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괜찮다. 걔 원래 못 사는 애다. 그 내가 가난한 걸 알았기 때문에 포수가가 나를 이해했다. 근데 뭐 이를 꾸미다가 실패를 하면은 아이고, 그래. 뭐 어떤 때가 안 일을 좋았다. 하는데 때는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으니까 이제 어리석다고 예. 욕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3번이나 이제 정치판에서 낙행을 했는데도 아유 막 운이 안 좋았다. 그렇죠. 예. 전투에도 3번이나 도망을 갔는데도 어머가 살아 계시가지고 도망갈 노모 수밖에 때문에 없었다.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저는 어디선가 읽었을 때 이제 전투에서 이제 관중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니까 이제
그 네. 포수가가 화를 내면서 늙은 노모가 있는데 아니 네. 나는 그 말보다 더 내가 두 배로 싸우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정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두 배로 싸우면 될 거 아니냐. 그 노모가 있어서 갔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투쟁에서 이 얘기는 좀 긴 얘기 같으네요. 구차하게 이건 살아남았는데. 너무 길게 하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관중이 있고 포소가가 있는데 네. 각자 다른 게 왕의 아들을 섬긴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 두 사람들이 저기 관직에 나갔을 때는 네. 양공 시대고 양공의 동생이 그 규가 있고 소백이 있죠. 소백이 있고 규가 이 사람은 있고. 규를 모셨는데 예. 이게 이제 장공이 죽고 난 뒤에 장공이 죽고 난 아니다 장공이 아니네요. 장공이 아니고 양공. 예, 양공이 죽고 난 뒤에 뭐 왕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뭐 하여튼 아니 양공도 아마 무지라는 사람한테 그것도 사촌인 것 같은데 그 시해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때 이 사람 그 규하고 소백은 이왕자 삼왕자였어요. 그 영왕 그 저기 양왕이 동생이죠. 그런데 이제 규가 노나라로 갔죠. 관중과 같이. 그 다음에 포수가가 소백과 같이 거나라. 그 노나라보다는 약간 가까운 그 오른쪽에 있는 나라. 바로 제 옆에 나라가 붙어 있는 약간 나라입니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죠? 좀 더 가까운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저 왕이 죽고 공손무지가 자기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또 그 살해됩니다. 사람도 결국은 살해돼서 이제 누가 빨리 도성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백이 가깝잖아요. 이 거리상. 그러니까 이제 관중이 그 규한테 말합니다. 그 소를 같이 갔었는데 내가 먼저 가서 소백을 처치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미리 가가지고 소백을 이렇게 활을 쐈던가 그랬죠. 근데 뭐 벨트에 맞았나 봐 이게 옥대에. 그런데 그때 포수가가 이제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마십시오 하고 있으니까 관중은 이제 내가 죽였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모시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미 이제 왕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노나라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 그때 관중의 그 처지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소홀은 자결을 하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비난을 예. 많이 받았죠. 그 얘기 같으네요. 예. 이게 이렇게 살아남았지만은 포수가는 이것도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포수가는 사람이 사소한 부끄러움에 죽을 일이 아니다.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것을 더 부끄러워했기 네. 때문에 관중은 그 치욕을 이기고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줍니다. 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보다는 뭔가 천하에 이렇게 예. 이름을 못 날리는 걸 부끄러웠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포수가가 제왕공한테 추천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관중이 큰 포부를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수가이다. 네. 이것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죠? 네. 네.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그냥 이 관중에 대한 얘기 이것으로 시간을 이제 다 돼서 가늠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관중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유림분들이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또 관중과 안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